네, 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매번 마감 라이브로 하다가 오늘은 제가 마감 라이브 시간에 다른 데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브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에는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만은, 오늘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했고요. 그리고, 라이브를 못하면 녹화라도 올려달라 하는 요청도 많아서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했으니까 바로 녹화라도 영상을 올리려 합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글쎄요, 제가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많은 분들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이야기 하고 싶죠.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그죠? 조정 온다 그랬지 않냐, 아직까지 조정 장세이지 않냐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해서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이라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을 주식을 살까 말까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갖고 있는 주식을 팔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기다릴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그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화끈하겠죠. 그죠? 뭡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 주식 격언에 이미는 아직이고 아직은 임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벌써 이미 늦지 않았을까? 주가가 3,300 넘었을 때, 그죠? 3,416일 때, 또는 3,316에서 내려와서 3,200선 살짝 내려왔을 때, 3,400 살짝 무너뜨렸을 때, 그동안에 제가 5번 파동이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조정이다, 조정이 했을 때, 그때 진작에 팔았어야 하는데, 이제는 주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아닙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오늘 지수가 3200선을 살짝 지지했습니다. 그죠? 3200선에서 간당간당하게 3202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3200이 무너진다 그래서 전혀 놀랄 일도 아니고, 제가 어제 마감 라이브에서는 심지어 썸네일에다가 그렇게 써붙일까 하다가 차마 써붙이는 못했지만 3000선이 무너진다 그래서 놀랄 일은 아니다 까지도 말씀드린 바 있죠. 그죠? 우리가 파동으로 보더라도 지금이 우리가 4번 파동이라고 본다면, 통상 4번 파동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 4번 파동은 그 앞에 3번 파동의 네 번째 파동의 바닥과 일치하는 경향이다라고 했거든요. 일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4번 파동이 3번 파동의 네 번째 파동 밑으로 갈 수도 있고, 그까지 못 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긴 합니다만은, 대략 그 정도는 가더라. 그죠? 3번 파동의 3번 파동의 네 번째 파동이 바닥이 얼마였죠? 나중에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2929였죠. 그죠? 그러니까 3000선이 무너진다 그래서 전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마감가가 4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3200이니까 아직도 3000포인트 무너진다 그러면 200포인트의 여유가 더 있죠. 앞으로 more to go.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more to go. 앞으로 좀 더 갈 룸이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냐. 다음 주에,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미국 시장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왕창 빠지고, 그죠? 그리고 해외에서 상하이 지수나 또는 홍콩의 항생 지수나 일본의 니케이 지수나 각각 다른 일로, 일본의 니케이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나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정부 쪽에 규제 우려에 대한 그거로 빠졌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는 물론 코로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발표됐던 아마존의 실적이 썩 좋지 못했고, 그리고 어제 목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발표된 GDP 속보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다소간 부진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게 이제 피크아웃, 이제 고점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하방이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등등이 섞여서 나스닥 선물 지수는 빠지고, 니케이도 빠지고, 항생도 빠지고, 상하이 지수도 빠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뭐 다음 주 되면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그죠? 7월 달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 다시 8월 달 되면 조금 반등할 수 있겠지라고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락장에서도 주식은 반등하죠. 하지만 반등에 쏘으면은 뭐가 없다고요? 약도 없다. 그죠? 약도 없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반등에 어떻게 본다면 쏘고쳤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반등할 때마다 시장에서 리스크를 줄이시라 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라이브가 아니었어. 여러분들의 그 실시간 채팅을 봐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 혼자서 떠들라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자, 빨리 우리가 맨날 하는 대로 지수 40포인트 떨어졌고요. 그죠? 코스닥도 똑같이 1.24% 나란하게 하락 그 비율이 똑같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7천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5,700억 팔았습니다. 이 두 물량을 일반인들이 1조 2천억 원을 일자가 안 보이는데 1조 2천억 원을 몽땅 다 사들였습니다만은 뭐 떨어지는 칼날을 막아낼 수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종국들 뭐 거의 다 빠졌으니까 뭐 어디 하나 볼 것도 없는데 LG화학이 그래도 뭐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요? 좀 올랐고요. 반면에 똑같은 2차전지라도 삼성의 SDI는 많이 빠졌네요. 24,000원이나 3% 이상을 빠졌습니다. 포스코, 최근 들어서 철강업들, 그래서 뭐 포스코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제철주들 상당히 나름대로 힘을 내고 있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와중에도 하나의 테마로 형성되는 듯 하면서 포스코가 그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죠. 그죠? 다 떨어졌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왼쪽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보죠. 짱대 양봉이, 짱대 음봉이 올라 나타났습니다. 그죠? 뭐, 제가 줄 끊는 거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줄 끊은 거죠. 그죠? 어제 줄 끊은 건데, 실제로 줄줄줄 빠지면서, 줄 끊은 거 지우고 다시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 아직까지 재주정한다면, 여기가 A고, 그죠? 아이고,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게 B고, 그 다음에 이렇게 C가 있지 않냐. 근데 이게 라지 C라고 써놨습니다만, 사실 이게 라지 C일 수도 C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라지 C가 아닌 건 뭐냐? 뭡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이까지가, 예를 들어서 스몰 A, 그죠? 여기가 스몰 B, 여기가 스몰 C, 해서 큰 A가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라지 B가 되고, 또는 라지 C가 있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4번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죠? 4번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봉을 볼까요? 4번 파동,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4로 보고 있는데, 4번 파동 전에 3번 파동은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걸 갖다가 뭐로 보고 있죠? 3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1이고, 여기가 2라면, 지금부터가 3의 1,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3이라고, 여기 3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파동이 되게 한 6개월 이어졌으니까, 6개월쯤 갔으니까 6개월 동안 이어진 상승 파동을 조정하는 4번 파동이 달랑 한 달로 끝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조정 파동이 질질질질 끌을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이게 이제 3번 파동의 네 번째 파동인데 역시 그것도 삼각형으로 나타났으니까 4번 파동도 큰 그림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날 공산도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조정도 길어지고 하락폭도 좀 더 3천선을 들락거리면서 무너지고 지루한 아마도 8월달, 9월달, 뭐 7월 지났으니까 8월, 9월 뭐 그때까지 계속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의 RSI입니다만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 코스피의 꼭지와 RSI의 꼭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주봉상으로 봐더라도 뭡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 보이죠, 그죠?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역시 또 이래저래 그동안의 상승세가 거의 이제 막 좀 조정을 보인 다음에야 다시 상승할 때는 상승하더라도 아직은 조정이 끝났다, 바닥에서 살아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변동성 지수 오늘 드디어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선 위에서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있죠. 여기가 우리가 파동으로 봐서 뭡니까? 이게 또
크게 지난번에 셌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이 다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다섯 개의 5번 파동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니까 이게 12.51이란 것은 5번 파동의 마지막 다섯째 파동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뭡니까? 올라가는 일밖에 남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증을 말씀드렸는데 물증이 이제 기준선에 올라가는 게 물증이고 추세가 돌았었다는, 그러니까 추세가 돌았었다는 게 주가의 추세가 아니고 안타깝게도 뭡니까? 변동성 지수의 추세가 돌았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구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러다가 구름 밖으로만 나가면은 상당히 좀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다시 볼까요? 보시면은 오늘자로 그죠? 드디어 주가가 구름 안으로 푹 들어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구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는 구름의 바닥이 첫날은 이까지는 3,200이었으네, 그죠? 조금만 되면 이제 3,100이 되죠, 그죠? 3,200구인가? 3,200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마감가가 이 상태로 예를 들어서 마감 기준에서 주가가 좀 더 오르지 않는다면 그럼 잘못하면은 3,209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주가는 지수는 구름 밑으로 내동댕이 치는 그런 모습이니까 추세의 하락으로 돌아선 단계를 보더라도 전환선 돌아섰고 두 개가 교차했고 그죠?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온 데다가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완전히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일박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동을 다 만든 것처럼 보여지니 지금부터는 내려가는 쪽이 되지 않겠냐 했고요. 그리고 기준선에서 버티면 어떻게 됐습니다만 기준선 오늘도 물론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려왔다가 구름 근처에서 타고 가든지 하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 그림은 그래 두었습니다만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때는 고점은 높아 보이느나 RSI는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까 뭡니까? 이게 또 다이버전스 추세가 상승해서 상승해서 하락으로 돌아서는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전히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있죠. 자,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상종국들을 재빨리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죠? 볼 필요 없죠. 뭐 실적이 어떻고, 뭐 서닝스 프라이즈가 어떻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어떻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시장에 수급이 무너졌고요. 그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줄창 팔고 있는데 걔들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몰라서 삼성전자를 파는 건 아닐 거라 이야기죠, 그죠? 걔들이 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뭡니까? 뭐 피크아웃 했다든가. 또는 미국의 공장에 대한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다든가 또는 삼성전자 성장의 한계가 엿보인다든가 등등등등 뭐 나쁘게 말한다면 또 악재가 많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호재로 말한다면 또 요즘 호재가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악재가 시장에서 압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섣불리 바닥을 예단하여서 매수에 들어가기는 무섭다. 하지만 가만히 계시라. 현금. SK하이닉스 똑같죠. 잘 팔았죠, 그죠? 여기서 팔았으면 잘 팔았잖아요. 위에서 여기서 이런 데서 팔아서 결과적으로 잘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이버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그래도 보고 있었는데, 그죠? 보고 있었는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얘도 기준선을 무너뜨리려고 말락하고 있죠, 그죠? 기준선이 버티면 괜찮습니다만 기준선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좀 그렇죠. 간당간당하죠. 또 얘도 이런 거 보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보인다는 이야기는 거의 고점까지 다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호가 되죠, 그죠? 그리고 뭐 파동 이 경우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되죠, 그죠? 5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네이버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카카오는 제가 진작부터 팔아시라,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진작에 파시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역시 카카오도 뭐 진짜 구름에 딱 걸려 있으니까, 그죠? 반등이라도 하면 다행인 거고 반등하지 않더라도 반등해도 팔고 반등하지 않더라도 팔아라. 뭐 그런 이야기 됩니다. RSI가 바닥권 아닙니까? 라고 어떤 분이 카카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RSI가 얼마죠? 오늘 41이죠, 그죠? 마감가가 41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RSI가 마치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바닥이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하루 만에 다시 밀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RSI가 중간에 있을 때는 30과 70 사이에 있을 때는 이거 믿을 바 못 된다고요.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거 상승세라고 믿을 수는 없다. 언제요? 70 위에 있을 때 아니면 30 아래에 있을 때 그때가 RSI가 진호를 나타내는 게 더 강력하죠. 이럴 때 70선을 통과할 때가 매수, 여기가 매수. 그리고 70선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가 매도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매매 진호가 되는 거지. 중간에 RSI가 30, 70 사이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죠? 내가 어더라고요? 빨리 파시라. 일부라도 지금이라도 파시라. 반등해서 판다면 해피한 거고 반등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지 않겠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 뭐 어제 그저께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 굳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바이오, 그죠? 라고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왜? 뭐 그래도 여전히 백신 문제가 이제 아직까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일본 주가가 떨어진 것도 그렇고 미국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미국의 그 GDP 숫자가 나빠 보이는 것도 결국은 다 팬데믹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시 여전히 백신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백신 장세란 말이 역시 백신을 개발하고 어쩌고 하는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관심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도 굳이 삼성바이오도 가격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 했습니다만은 하루 이틀 사이에 보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역시 기준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란 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보게 돼 있죠. 그죠? 자기가 보유한 종목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심이 개입될 밖에 없어요. 사심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심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그러면 원칙을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예를 들어서 RSI로 그런다고 RSI. 그게 아니고 뭡니까? 기준선을, 기준선을 지킨다면 기준선. 뭐든 간에 무너지면은 삼성바이오든 SK텔레콤이든 뭐든지 간에 삼성바이오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인데 SK하이닉스가 그럴 수가 있나? 기아차잖아. 그런 이야기는 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얘도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월요일이라도 기준선이 무너지면은 역시 카카오 마찬가지로 카카오 그 전보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장학형, 그죠? 장학형 아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갔던 카카오 게임 제입해가지고 얘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밀려버렸으니까 결국은 여기서라도 일부라도 매도하는 것이 결국은 좋았잖아요. 잘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결과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네이버래.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가 아니느냐. 삼성바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이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설치론 보세요. 잘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안 쳐다보지도 않고 진즉에 팔고 쳐다보지도 않은 것이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례에서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셀트리온, 삼성전자 그래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자 뭡니까? LG화학입니다. LG화학 오늘 올랐습니다만은 아직도 저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별로 안 사고 싶죠. 왜요? 아직까지 오늘 올랐습니다만은 기준선 미치고 구름 미치고 산다면 글쎄요.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 조금 사는 건, 타진 매수하는 거야, 뭐, 해보는 거야,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직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꼴이 나지 않겠나. 혹시, 올라가려고, 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준선으로 싹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살짝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밀려버린 게, LG화학의 경우에도 기준선 위로 싹, 아직 아닙니다만은, 혹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밀려버리지 않겠냐. 뭐 예단할 수 없죠. 올라가면은 사는 거고, 올라가면 조금 사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하수상하니까 사더라도 평소와는 달리 조금만 샀다가 평소에 예를 들어 40% 산다 그러면은 한 20%만 샀다가 더 올라가면 더 사더라도 사는 비중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까요? 아니요. LG화학은 지금 아니요. 기다려야죠, 그죠? 이거 구름이래. 기준선 위로 올라서서 종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간 걸 확인하고 사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보시라라는 말입니다. 삼성 SDI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밀고 있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으나 이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40%나 빠지면서 3천도 저는 밀릴 거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은 좋고 어떤 종목은 나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저는 이거는 좀 더 주가가 RSI가 더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뭔가 다이버전스를 엿보이니까 이런 쯤에서 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면 파는 쪽의 전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제만 하더라도 그죠? 어제만 하더라도 RSI가 70을 넘어설 때도 했죠. 그죠? 어제가. 그러니까 70을 넘어서고 나면은 RSI가 믿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역시 RSI가 70을 못 넘기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말씀드린 거죠. RSI가 70과 30 사이 있을 때는 역시 믿을 바가 못 된다. 그나마 그거쳐 왔으니까 요만큼만 쫙 올라가면은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밀렸고 해도 빠지고 말았으니까 다이버전스를 기대하고 조금 더 몰두고 위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함은 좀 기대감이 사라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슬슬 RSI도 꺾이고 잘못하면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거든요.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거. 지금 당장 이게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렇죠? 벌써 막 이럴 때 RSI가 오늘 올라갔다가 고점을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RSI가 예를 들어서 요게 이렇게 되는 고점, 주가는 좀 더 올라가는 고점, 이렇게 주가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고점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가는 여기서부터 고점을 만들면서 고개를 숙였고요. 그 다음에 RSI도 요게 고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으니까 이게 다이버전스죠, 그죠? 수상해 보이니까 역시 물량을 줄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반등하면은 다음 주에 반등하면은 금상첨화 이거 하느님이 평소에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역시 반등할 때마다 팔아라. 반등 안 하면은 그래도 팔아라.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건 진짜로 팔아라. 그죠? 입니다. 그러니까 사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대차 말할 필요 없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볼 것 없죠. 매도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제로입니다. 기아차 드디어 내려왔죠. 그죠? 기아차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제로. 그죠? 다 팔아야 되겠죠. 그죠? 전환선 꺾였고, 두 개가 교차했고, 구행서패 내려왔고, 드디어 얘가 구름마저 뚫어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지 않느냐. 우리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팔았다가, 실패한 경우보다는 성공한 경우가 훨씬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라. 굳이, 현재는 이 와중에도 포스코, 우리 원칙대로 기준선이 올라왔으니까 다진 매수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우리 매도였습니다만은, 진작에 구름이 더 내려올 때 팔았습니다만은, 다시 기준선이 올라왔으니까 다진 매수,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 더 살라 그러는데, 오늘 오르긴 해서나 구름 상단에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다진 매수한 전략, 요 물량은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좀 더 사는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포스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시장이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포스코가 철강주 나름대로의 실적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나의 테마를 형성해 가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믿음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진 매수까지는 반대지 않느나 예를 들어서 구름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평소만큼, 예를 들어서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포스코에다가 한 3분의 1좀 때려 넣을까? 포스코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포스코로 하면서 거기다가 몽땅 때려 넣을까? 라는 전략보다는, 예를 들어서 평소에 거래했더라면, 이렇게 구름 상승세일 때, 구름 위에 있을 때, 포스코를 옛날에 샀었을 때 넣었던 물량보다는 좀 작은 물량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냐.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LG전자, 역시 얘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기준선 확 무너뜨렸죠. 그죠? 어째야 됩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당간당한데, 그죠? 간당간당한데, 우리가 감당할 리스크가 무슨 리스크라고요? 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야 되니까, 요만큼 우리의 리스크라 했는데, 하루 만에 기다리는 보람도 없이, 하루 만에 짱대 음봉 나타나면서 구름 받고 내팽개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일이라도 반등하면은 재빨리 다행입니다만은 내일이라도 밀리면 재빨리 뭐 물량을 줄이든지 다 팔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하도 하수장하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똑같습니다. 그죠? 현대차, 기아차, 뭐 진적에 현대차 모비스는 진작에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SK텔레콤, 뭐 제가 지난번에 진작에 말씀드린 바 있죠. 그죠? 이거는 뭐 일목도 일목이긴 합니다만은 그 MSCI, 그죠? 8월 다음 주 MSCI 이슈에 따라 가지고 MSCI 한국 지수에서 이게 SK텔레콤 비중이 확 줄어들면서 외국인 사이드에서 저희 패시브 펀드 쪽에서 한 8천억에서 한 1조 원 정도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걸로, 매물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그 전부터 제가 진작에 예전부터 파시라라고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옛날에 이때부터 그래요. 예전에 MSCI 이슈 말씀드린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MSCI가 모르더라도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때 그죠? 여기서 팔아야 되죠, 그죠? 근데 그때는 다진 매도였습니다만은 현재 MSCI 이슈가 있으니까 다진 매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다 파시라 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잠깐 우리를 반등할 때 속이고는 다시 오늘 또 밀리면서 구름 받고 나갔으니까 예시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KB금융 뭐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락의 와중에도 반등을 하고 있죠, 그죠? 이런 반등에 속으면 뭐 약도 없다 그랬죠, 그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게 돼 있죠, 그죠? 이 반등에 속으면 약도 없죠. 이런 데 사면은 뭐 잘못하면 왕창 물리는 거죠. 올라간다 그래서 매수할 건 아니다. 언제 사라고요? 기준선으로 올라가면 혹시 좀 살지 모릅니다만은 그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우리 관심 종목들, 그동안에 관심 종목으로 알려드린 종목들을 쓱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역시 RSI로 봐서 4분의 1만 파시라. 그리고 기준선이 더 내려오면은 또 4분의 1 파시라.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역시 차익을 빨리 챙기자. 뭘 벌었을 때. 이때 못 파는 걸 억울하지 말고, 곧 꼭지에서 못 파는 거니까, 제가 잘 그린 그림이 있죠. 사람 여기 있으면은, 그죠? 어디서 사서, 무릎에서 사서, 어디서 파라고요? 어깨에서 파시라. 그죠? 우리 발바닥에서 살 수 없죠. 발바닥에서 살 수도 없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도 없으니까, 이게 10만 6천 원이 머리 꼭대기일지 모르니까, 지금은 슬슬 어깨쯤 온 것 같죠. 어깨인지 아니지 않아. RSI가 70m 내려갔지 않냐. 그죠? 이까지 여러분, 그냥 어깨 좀 아니고 뭡니까? 한, 어깨 밑으로, 팔꿈치쯤 되나요? 아니, 팔꿈치쯤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파시라.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4분의 1, 4분의 1 길으니까, 나 한꺼번에 한 반전 팔래. 오케이? 그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대신에 여기서 반을 팔아버리면, 혹시 올라갔을 때, 반등을 했을 때, 그거는 리스크는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시장이 하수장하니, 요 올라갈 리스크,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좀 더 밀려가지고 기준선을 밑으로 무너뜨릴 리스크가 더 커 보이니 역시 4분의 1 아니라 여기서 더 파는 것도 한 반 정도 파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파시라. 셀트리온 제약 뭐 써놨죠. 매도. 뭡니까? 두산 퓨얼셀 다시 매도. 그죠? 다시 매도. 그 다음에 이게 뭐야? LG 이노텍도 다시 매도. 또 뭡니까? 이건 뭐죠? CJ 대한통운도 아이고 여기서 또 매도. 그죠? 매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간당간당합니다. 하죠? 간당간당하죠. 간당간당하긴 합니다만은 내려오면은 또 역시 아무래도 시장이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다진 매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에이스테크만 그나마 이거는 이제 지수와 좀 그래도 지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보았던 종목들은 그래도 지수와 상관성에 관련성이 좀 있는데 에이스테크는 그나마 좀 나으니까 그죠? 뭐 아직은 기준선 위니까 뭐 버텨보는 정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글쎄요. 일단은 뭐 두고 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기준선을 버티면 다행인 거고
구름도 얇으니까 잘못하면 구름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준선이 무너지면은 원칙대로 칼같이 일부라도 팔아야 요즘 같은 장세를 견딜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대응은 뭐 별거 없으니까 똑같이 그죠? X죠. 그죠? 안 쳐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뭐죠? HMM 우리 보는 종목이 아니군요. 자, HMM 볼까요? 뭐 기왕 본 김에 HMM 어떻습니까? 얘도 그죠? 다 팔아야 되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실컷 여러분들 혹시 뭐 다음 주에 반등할지 모르니까 오늘 바닥이니까 기다리세요라는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엉뚱한 이야기 팔아라 파세요 현금이다 리스크 줄이라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어쩌면 맥이 풀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율 보세요. 환율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 환율도 왕창 다시 올랐죠. 그죠? 다시 환율 오르면서 바닥에 다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구름 위에 있고요. 그죠? 기준선 전환선 있으니까. 그리고 바이든 시대의 환율은 민주당 시절의 환율은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염두에 두신다면 달러 값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굳이 원화 자산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외 종목들, 여기 있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몇몇 종목들을 얼른 봅니다. 자, 테슬라. 다진 매도죠. 그래서 저는 뭐 테슬라 여전히 옛날에 테슬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썩그라지 퀘스마크, 퀘션, 물음표, 영 신뢰가 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름이니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사고 싶으면 사세요. 라고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싹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차트입니다. 그죠? 알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저는 안 들킨다는 이야기고요. 아마존.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아마존 실적이 나쁘다. 엉망이죠. 그죠? 나쁘다. 실적 그렇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그 때문에 아마존이 완전히 급락했습니다. 그죠? 급락했고, 그러면서 거의 갭다운 했는데, 구름에 딱 걸렸는데, 그동안에 좋았던 게 일거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실적이 나쁜 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으나 실적이 나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억울하지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냐. 기준선 무너졌으니까 더더구나 볼 것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팔아야 된다. 안타깝다.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실적은 좋았는데 애플은 실적은 좋았는데 시장에서 그다지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그래 놨네요. 다이버전스 그래 놨죠. 그죠? 다이버전스는 아닙니다. 고점에서, 얘는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고, RSI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가의 방향과 RSI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이거는 다이버전스는 아닌데, 이거는 다이버전스라고 보기보다는 뭡니까? 그래서 이중천정, 더블탑이죠. 그죠? M자형의 이중천정이죠. 이럴 때는, 어디가? 요 중간점이 무너질 때가, 그때가 매도 타임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제가 줄 거놨습니다만은 요 점이 매도 타이밍이에요.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선과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 무너지면은 그나마 애플 실적도 좋다 하니 기다려 봄직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기준선 무너지면 이것도 매도해야 되지 않겠냐. 좀 여러모로 차트로 봐서는 좀 간당간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여기서 엔비디아 맞죠? 그죠? 여기서 다시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시 매도한 것을 다시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하고 역시 이것도 물량을 리스크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게 후행 스팬이 여기 와 있는데 주가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주가가 여기서 옆으로 기면 내리지 않더라도 옆으로 기면 후행 스팬도 어떻게 될 거냐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캔들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겠죠. 위쪽 저항선. 이 저항으로 작용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 엔비디아도 아직 현재 기준선을 넘나드는 모습이긴 하니까 간당간당했는데 팔았다가 샀다가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기보다는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갈 공산이 높으니 이 종목도 역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구글은 아직은 아니죠, 그죠? 아직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선 위니까. 그나마 코스닥, 나스닥 종목 중에서 그나마 기술 중에 그나마 얘는 중에도 괜찮아 보이니 이건 좀 두고 보죠. 그 다음에 러블록스는 뭐 다 써놨죠, 제가 셀.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스타벅스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기준선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좀 괜찮으니까 기다려 보겠는데 이 종목도 아마도 조정을 보일 공사가 높아 보여요. RSI가 꺾였잖아요, 그죠? 꺾였죠. 그러니까 얘도 뭐 굳이 말한다면 RSI에 이것도 이거네, 그죠? 다이버전스 보이네, 보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 매수보다는 여기서 추가로 매수하기보다는 줄여야 되지 않겠냐. 매도해서 차익을 챙겨놓고서 봐야 되지 않겠냐. 잘못하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팔아버리면은 뭐 이때까지 벌었던 수익도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매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나스닥 100 지수 이것도 날아가고 있으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얘가 지금 다이버전스가 엿보이는데, 그죠? 엿보이는데, 나스닥, 제가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냐면, 나스닥 100 지수가 이렇게, 나스닥 100에 대해서 다이버전스가 엿보이니, 이거 혹시 이렇게 된 스토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와중에, 그죠? 이런 와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올라가는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야 되느냐? 이걸 보면 사야 됩니다만, 나스닥 100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혼자가, 뭡니까? 할 수 있겠느냐? 지 혼자 독야청청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원칙에서 그 RSI, 원칙이 뭡니까? RSI로 거래하느냐? 아니면은 뭡니까? 기준선대로 거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원칙대로 자주 거래하면은 RSI로 거래하고, 그러니까 가끔 거래하면은 뭡니까? 그 기준선대로 거래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써놨죠, 그죠? 그래서 뭐 굳이 기준선대로 거래한다 하면은 사는 거, 뭐 예를 들어서 SOXL을 우리가 거래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SOXL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레버리지 3배짜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짜리 거래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같으면은 뭐 샀다가 재빨리 도망칠 각오하고 재빨리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으나, 근본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의 모습이 다이버전스 모습으로 보여서 그 하위 업종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혼자서 독야청청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솔직히 적극 매수를 말하기가 겁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금입니다. 금. 어제 어떤 분이 현물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다 했는데, 이거 선물입니다만, 선물도 드디어 이제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시작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이제 실제 미국이 뭡니까? 전반적으로 GDP 숫자가 나쁘게 나오면서 어제, 물론 6.5%라는 성장이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이긴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높긴 합니다만은 기대한 수치보다는 낮았죠. 6.5%. 그러다 보니까 당장 미국이 뭔가 양적 완화를 갖다 테이퍼링을 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은 또 날아갔죠, 그죠? 그리고 제롬 파월도 계속적으로 비둘기 파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이제 잘못하면은 주식 별로이 없는 것이 아닌가. 성장이 둔화되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슬금슬금 안전자산에 대한 추구가, 안전자산으로 돌아가는 투자 심리가 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준선 위니까 다시 매수,
얘가 더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냐. 금이죠. 그 다음에 유가는 다시 상승세니까, 그죠? 그 동이군요. 동이에요. 동은 역시 상승세. 그 다음에 원유 상승세. 동하고 차트가 똑같네요, 그죠? 기준수 밑에 있다가 구름 위로 싹 고개 올린 게 동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기준선 밑에 있다가 위로 고개를 싹 올린 게 원유나 동이나 다 WTI입니다만은 다 똑같네요. 어쩌라고요? 올라갈 거다. 그죠? 상승세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뭐 어떤 분이 240분자로 봐달라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CCI대로 말한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 그죠? 매도했다. 여기서 매수 타이밍 신호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계속 고. 게다가 얘가 CCI가 100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매도.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여기서 매수한가요?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아직은 유지하고 싶다라는 말이죠. 그죠? CCI대로 그러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에 올라가고 있고, 그죠? 금도 올라가고 있고, WTI도 올라가고 있고, 동도 올라가고 있고, 소위 실물자산이나 소위 안전자산 같은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실적이 나쁘다는 아마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죠? 애플도 간당간당해 보이고, 스타벅스도 다이버전스가 엿보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특히 나스닥 100 지수가 다시 좋아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진즉부터 조정으로 접어들어서 3,316에서부터 고점을 만들고 확실하게 이제 A, B, C, B, A, B, C 이런 조정 양상으로 접어든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망이를 짧게 잡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해가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은 나중에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새로운 충격 파동이 되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그죠? 그야말로 한겨울에 비유한다면 한겨울에 혼자서 건강미를 내가 과시하려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뛰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얼어 죽습니다. 그죠? 얼어 죽지 않겠습니다만 금방 감기 들립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옷을 꽁꽁 입고, 그죠? 은인자중하면서 버텨야죠. 그러다가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 따뜻해지면 그때 가서 건강미를 과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통 벗고 뛰어다녀도 된다라는 말이죠. 지금은 우통 벗고 뛰어다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바깥 날씨는 여름입니다만 시장은 슬슬 어디로? 아래쪽으로 조정 양상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리스크를 줄이시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이브가 아니어서 아무래도 혼자서 떠드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태간에 즐거운 휴일 되시고 내일 쉬시고 월요일날 3시 반에 여러분들의 반가운 채팅과 인사와 그리고 질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안부로 들어가면서 할 일은 라이브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그래도 주가가 좀 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선물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설령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더라도 월요일 장세는 조금 반등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란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죠? 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주말 되시고요. 월요일 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끊습니다.